네, 복잡하고 속 터지는 법조 현안들을 우리 베터랑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이야기하는 코너죠. 법조 삼거리에 세 분 변호사 나오셔 주셨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전홍규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석이 참 이번에는 다른 날보다 오늘이 저는 가장 휴일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않았나요? 오늘 이제 차가 안 막혔어요. 네. 맞아요. 오는데. 뭐 저는 뭐 이렇게 충분히 쉬지 못했는데요. 이것저것 일이 좀 많아서. 요즘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딴 거 하느라 일이 밀려서 밀린 일 하느라고요. 근데 오래 쉬어 보니까 오래 쉬는 게 적성이다. 자주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쉴수록 적성에 맞는다. 네, 이런 우리 생각이 드디어 들어요. 한국도 좀 유럽처럼 장기 휴가 이런 거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네, 휴가는 휴가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네. 달려보도록 할까요? 지금 오늘 바로 김건희 특검 출범 100일이에요.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3특검이 이제 100일을 맞는데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정말 여러 가지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오셨던 전사인 만큼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부터. 저는 우선 그 특검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흐지부지하고 정말 말 못하게 덮어줬던 모든 사건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 서울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나갔다가 왔는데 그 예를 들면 관봉권이라든지 네, 이런 분실. 모든 것들 띠지 분실을 떠나서 그런 거 자체를 특검이 아니고서는 밝혀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압수수색 나갔을 때만 해도 뭐야 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과 얼마 전인데 그쵸. 수사를 하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장이었던 신흥석 검사장에 대한 것도 다시 주목하면서 그때 당시 담당 검사였던 최재형 검사라든지 그리고 뭐 그 후에도 계속 나오는 그 검사들의 어떤 기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특검이 있음으로써 그나마 진짜 건진법사와 관련된 통일교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또 권성동 의원의 이 구속까지 이르는 이런 일들은 특검이 아니고서 검찰은 절대 못했을 것이다. 권성동 지금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본인이 받은 1억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으로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심지어 조서에 서명 날인조차 안 하고 나왔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정말 그대로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수사를 했을까? 전혀 하지 않고 덮는 데만 급급하지 그쵸. 않았을까? 지금 물론 특검의 성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지만 검찰이 했으면은 이 중에 일부라도 밝혀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특검이 이제 뭐 100일이 됐는데 지금까지 성과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무리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더 힘을 보태줘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평가가 명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가 헌정사상 영부인을 최초로 구속 기소를 했다는 그런 성과가 좀 있었고 하지만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가 실패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지금 3특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네. 아쉬움이 많은 이유는 일단은 특검도 특별 검사잖아요. 네. 결국은 검찰 개혁이 이루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또 누구죠? 대부분이 검사예요. 검사가 주도권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 검찰 개혁과 함께 물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었다. 그래도 우리 신윤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밝혀낸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검사들이 했었으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조사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검찰 개혁이 뭐 완수가 되고 또 나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특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 다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저는 좀 냉정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그 수사는요. 결국은 이제 공소제기로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소제기 될 때까지는 수사 결과 과정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외부에 얘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판단을 뉴스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기준으로 볼 게 아니고요. 무엇이 어떻게 기소됐는지를 보고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소가 이루어지지 네.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 같은 건 아직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네. 기소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란과 관계된 인물들 중에 특히 이제 정부, 네. 그다음 아예 그 검찰과 관련된 그런 인물들은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가장 이제 일을 많이 한 게 결과만 갖고 보면 김건희 특검이긴 한데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 워낙 넓어요. 어. 워낙 넓어서 사실 걱정이 좀 되긴 했는데 네. 아직 그 수사 범위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네. 특히 이제 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저기 건진법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뭐 그리고 김건희와 측근들 그러니까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경호실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네. 뭐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수사되는지가 좀 의문이긴 하고요. 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기소되는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소환이나 이런 것들도 뭐 비공개 소환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뭐 소환이나 이런 수사 진행되는 걸 봐서는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수사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게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냐면 지금 변호사님, 전홍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특검이든 마찬가지지만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검사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부 전체가 다 검사 출신이고요. 한 분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저기 얼마 전까지 검사하거나 현재 검사였던 분들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 검찰이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뭐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아니면 내려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검찰 그다음에 지난 정권의 행정부와 관련된 수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지 그런 것들 어떻게 기소될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엔 검사가 검사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많은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어떠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장 핵심 인물인 윤석열에 대한 직접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제 조사든 아니면 조사 없이 뭐 기소로 가든 좀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굉장히 강하게 반드시 끌어내서 앉혀서 특검에 앉혀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이제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러므로 윤석열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강제 사실은 구인조차 못하는 이게 말이 되냐. 사실은 윤석열이 몸으로 버티고 의자에서 안 일어나려고 하는 그 의자 자체를 드러내려고 했다던가 뭐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윤석열을 드러내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제 그런 비판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글쎄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조은석 특검의 그 뭐 집필했던 체계도 그렇지만 일단 잡아야 시작이다라는 글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 챕터로 시작을 하는데 일단 구속을 했고 그 안에서 조사를 뭐 데리고 나온다고 한들 불응하는데 그 필요성과 아니면은 공공성을 좀 더 성량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전적인 특검의 판단이긴 한데 그 윤석열에게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저항하는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강제 인치를 하는 것이 더 이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조사에는 전혀 불응할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야, 그렇기 네. 때문에 필요성 측면에서 저는 좀 낮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낫다. 네.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끝까지 반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었던 자가 헌정 질서에 반하고 있는 행위를 계속하고 그로 인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모습들이 과연 본인의 재판 과정에서도 좋게 받아들일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뭐 내란 우두머리로서 내란 수괴로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 높은데 어차피 나 사형 받을 거
나 어차피 무기징역 받을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라고 이렇게 계속 버티는 행위가 나오는 거를 갖다가 언제까지 과연 두고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법당국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그런다고 감형시켜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가 뭐 무죄가 나올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모두 다 마음속에는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윤석열 무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서정업 변호사가 네. 이제 어떤 모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의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가능할 수도 있죠. 왜 가능할 수도 있냐면 무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제까지 윤석열이 보인 태도를 볼 때 네.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설명한 적도 있는데 좀 몇 달 되긴 했습니다만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내란죄는 이미 성립을 했고요. 네. 기수로 성립을 네. 기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립을 했고 그래서 내란죄로 처벌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그 유명한 5.18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란범은 이른바 이제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 구치적 위헌범에 해당하고 위험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뭐 되고 이미 기소에 이르고 그다음에 5.18 같은 경우에는 신군부가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을 기소로 본 게 아니고요. 계엄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을 때를 기소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엄을 전국으로 선포한 것만으로도 기소를 받았단 기소를 말이에요.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명백해요.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국힘에서 뭐 해봐야 한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국힘에서 그렇게 국힘 내 검사 출신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도 정말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서정호 변호사님이 왜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판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 정치적으로 이거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선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까지 대통령 지냈던 사람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당당한 모습 보이고 정치적으로 계속 지지자들 결집시키면 정권이 바로 바뀔 수도 있고 자기들 보기에 정권 다음에 바뀌든 다다음에 바뀌든 정권 바뀌면 나는 풀려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오히려 그 계산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네요. 네, 그럴 수 네. 있죠. 지금 파견 검사 네. 복귀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집단 항명, 넥타이라든가 상복 같은 검은색 옷을 입고 오는 모습 보면서 이거 집단 항명은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복귀 신청을 하면서 이런 항명 모습들 결국에는 검찰 특검 자체의 자해 행위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40명이 자신들의 공동의 의견을 이제 김건희 특검에게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더 많은 반발이 검찰 내에서 함께 의견을 합치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더 많이 우리와 뜻을 함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부분에서는 완전히 실패라고 봐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상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서 더 강하게 비판하는 부장검사도 있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이거 지금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이제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부분으로 좀 쟁점이 옮겨가면서 지금 이런 행동은 별 의미가 없다. 지금 여기서 주목받아봤자 더 맞기만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검찰개혁 과제에 보안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면 된다. 그 부분에 더 열심히 로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항명이라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닥 성공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1년 유예 기간 동안에 이들이 보일 모습들이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심지어 현 검사장은요, 이런 집단 항명 분위기 속에서, 이거는 검찰청 폐지, 이런 검찰 개혁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막장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의 밥그릇만 생각한 거죠. 네. 본인의 밥그릇이 앞으로 깨질 것 같으니까, 그 나의 부귀영화가 깨질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이 지금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 특검이 생긴 이유도 뭡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못해서 생긴 거잖아요. 검찰이 못했고 그동안에는 누가 봐도 유죄이고 누가 봐도 기소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무죄를 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눈 감고 덮고 이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정관 비리죠. 정관 예우란 말은 진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정관 비리를 저지르고 싶은데 그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검찰 개혁에서 검찰청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유예 기간이 1년이잖아요. 1년 너무 길다. 6개월로 줄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그 사실 1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로 초점이 거기로 가서 얘기가 되는데, 이게 국가 제대로 한다면, 지금 제대로 할지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돼서 이게 문제긴 한데, 국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수사를 개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절차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1년도 사실은 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면은 뭐 시행령, 시행규칙만 다 바꿔야 되고요. 이제 그 법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조직 다 개편해야 되고, 네. 다 재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돌려봐야 되고, 그래서 1년이면 사실은 급해요. 그러니까 1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제는 뭐 제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검찰 개혁이 사실상 제대로 시작도 안 됐다는 게 문제예요. 네. 문제고, 현재로서는 이름만 바뀌었고요. 이름만 바뀐 상태에서 계속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만 바뀐 상태여서 지금 뭐 그런 1년 동안에 지금 당장 이제 원래 이제 생각했던 거는 기구에 대한 실체법들을 만들고요. 기구에 대한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절차법을 만드는 이거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 기간이 1년 가지고도 사실 빠듯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재 이렇게 되면 그 절차법 만들기 전에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도 아직 결정이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말이 계속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지금 1년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특히 검찰개혁에서 네. 위원회에서 적극적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할 거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가보셨으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나마 검찰 개혁은 계속 얘기되는데요. 네. 그 언론 개혁하고 사법 개혁이 뭐 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뉴스에 못 안 듣고 나오잖아요. 있죠.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많고요. 검찰개혁도 반대하는 네, 사람 많아요? 많고요. 뭐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많고요. 예를 들면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9일이죠. 이틀 네. 전에 노컷뉴스 단독으로요. 존폐규로 검 보안 수사권 여 내부 절충안 부상이라는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예.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민주당 법사위 위원 일부가 제한적 보안 수사권 방안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면서 당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법사위원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이렇게 났습니다. 네.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이 SNS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걸 올렸지만, 이 기사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반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게 틀렸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기사가 민주당 내에서 이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일단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목숨을 걸고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언론 표현을 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민주당 이름을 걸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 검찰 쪽에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 1년 동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럼 형사 절차를 어떻게 다듬을 것이냐,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을 경우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절차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특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검찰개혁 특위에서 어디까지 했냐면 각 필요한 법안 내용들까지 다 확장해서
법안 초안을 다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네. 지금 법안 초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공소청법 법안, 그다음에 뭐 중소청법 법안 우리가 다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 법안에 대해서 전혀 논의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 다시 얘기하겠대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좀 봐야겠네요.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죠, 사실. 그러니까 네.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목숨을 걸고 있는 게 보안 수사권으로 모든 건을 다 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했던 말이 저는 정말 계속 떠오르는데요.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보안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한다. 그런데 이 반대하는 이유가 전관 예우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즉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만 검찰 전관 예우가 살아남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계속 해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 우리 김필석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보안 수사권을 아주 예외적, 제한적, 한정적으로만 인정을 해서 이거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예외적 보안 수사권을 계속 인정해야 되는 취지, 그런 취지를 계속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 한번 가볼까요? 그 월요일 그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데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됩니다. 관련 영상부터 같이 보시죠. 피고인은 김용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점검하며 의사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김용현 장관은 의사 정족수의 4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고 네, 결국엔 취재진과 방청객이 있는 가운데 CCTV가 공개될지 여부가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국무회의잖아요. 국무회의가 무슨 안보와 직결될 수 있죠. 직결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의 국무회의는 노출되나요, 안 되나요? 노출되고 있잖아요. 물론 네. 모든 게 다 100% 노출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장소와 이런 것들은 이미 노출해서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에 대한 뭐 음성은 제거하더라도 단순히 영상, 그래서 손가락을 진짜로 4개를 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 4명이 이렇게 찍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행위를 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한 나라의 총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한덕수 총리 위증죄 위증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CCTV 공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CCTV 공개는 원래 재판을 공개하잖아요. 네. 재판 공개가 법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로 해야 되는 네. 거고요. 뭐 국가 안보나 이런 데 관련됐을 경우에만 그렇죠. 제한적으로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국가 안보하고 상관이 없는 건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판사가 판단하면 되거든요. 네. 이게 현재 지금 이걸 공개할지 말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거는 아마 증거 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 증거 능력이 문제된 상태면은 공개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그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공개적으로 재상에서 같이 듣고 그거를 내용을 같이 파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다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처럼 좀 얘기되는 느낌이에요. 그게 그렇죠. 아니고요. 헌법상 원칙이에요. 재판 공개는 네. 공개하지 않는 게 예외적인 예외적인 거고요. 거죠. 예, 예외적이고 사유가 딱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사실 그 제한된 사유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다툴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나 보겠다라고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공개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한다면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윤석열 부부 이슈가 네. 있습니다. 뭐 2023년에 네. 선상 술 파티를 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제주산 다금바리 회까지 해군 함정을 통해서 공소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제주도 해군 함정이 제주도 가서 회를 가지고 온 것이 그게 아니고요. 네. 이제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떠서 김해 공항으로 옮겨왔고 김해 공항에서 다시 저도로 이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해 공항에서 대통령이 머무는 저도까지는 민간 어선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해 공항에서 저도까지 갈 때 해군 함정을 이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윤석열식의 사고방식은 여기 제주도 가깝지 않나? 제주도 작은 바리 회지. 제주도에서 직접 떠야 돼.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바리 회를 뭐 바로 제주도가 옆이라고 바로 가서 배를 가져가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한번 또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야, 이 정도면은 그냥 뭐 거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 나라의 뭐 해군 함정이든 뭐든 자신이 여기랑 제주도랑 가까우니까 작은 바리 회가 먹고 싶으면은 무엇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갖고 와라. 그럼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인가? 네. 이거는 국가의 뭐 공공 자산을 완전히 그냥 자신을 개인을 위해서 사적으로 마음껏 이용했다. 이런 것의 또 하나의 뭐 증거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엄청난 안보 공백을 만드는 이제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곧 있으면 12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계엄의 밤을 기억하실 텐데요. 윤석열 그 내란 재판 결과 나올까요? 일단은 내년 2월 달이 되면 보통은 인사이동 시즌이죠. 그때가 되기 전에 이제 본인이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끌었죠. 사실상 지금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너무 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인사이동을 할지 또는 자기는 이 재판부에 한 번 더 남겠다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는데 그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압박이 올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끌지는 못할 것 같고 하지만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계속 재판에 안 나가고 버티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대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뭐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시고 계속 감시를 하신다면은 사법부에서도 더 이상은 미루지 않고 그 전에는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서 결과도 어떤 형이 선고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둘 중에 하나죠.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요. 무기징역. 무기징역인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둘 중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봐야 되고요. 이제 그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다쳤냐 안 다쳤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는 고려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수는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어쨌든 사람이 다친 게 없으니까 뭐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사형이 선고돼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단순히 뭐 이거를 사실 그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멈췄고요. 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멈췄고 치밀하게 저기 계획이 됐었고 그리고 뭐 이게 다른 범죄들도 좀 얽혀 있잖아요. 네. 뭐 좀 외환 이런 것들도 적어도 이 국지전까지,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전쟁까지 벌일 생각까지 했다는 정황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사실 국회에서 아슬아슬하게 막았다고 해서 그 이후로 윤석열이 잘못한 게 감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형의 선고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편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문정 지검장 간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실게요.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속 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장관님? 네, 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개혁 오적 발언을 해서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좀 경고 멘트를 좀 들었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문정 지검장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검찰청 폐지되는데 그 검찰청 폐지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검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이것은 잘못됐다. 검찰청 폐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거의 이것이야말로 항명이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폐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폐악질을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검찰청이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한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저는 검찰이 뭐 뿌린 대로 거뒀다.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상할 바는 없는데 오히려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권한대행이라든지 특히 지금 뭐 이프로스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같은 뭐 이제 의문정 검사장에게 했던 그 경고 이상의 경고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좀 아쉽죠. 왜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인 거고 한 번 또 지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검사들은 유독 어떤 검사들이든 마찬가지로 왜 질서 체계를 어지럽히는지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명령, 그죠? 부당한 명령에는 당연히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내부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장관하고 따로 독대를 신청하던가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외부에다 대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뭐 정권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또 검찰 개혁에 힘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SNS에 올렸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둘의 개혁 방향에 대한 뭐 시각이 다르다고는 물론 볼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대립 구조로 인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약간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리더십은 검찰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지금. 저기 그 뭐 아직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검찰 지금 저 법무부 내부에서 그러니까 차관급 이하 법무부의 모든 주요 공무원들이 전부 검찰 편이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통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검찰개혁위원회 하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와서 검찰 쪽에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검찰 차관도 왔었고요. 전부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 정중하긴 했지만 다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얼굴 비우고는 전혀 없이 그냥 정중하게 얘기는 했지만 딱 들으면서 아 이게 어쨌든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데 차관 이하 뭐 중요 직급이 와서 얘기하는 건데 저게 저 모두가 입 맞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쪽이면 정성호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어떻게 뭐를 챙겼다거나 문제를 지적했다거나 했다는 얘기는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나 검찰이라는 조직 내에서는 그 조직 내에서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죠. 네. 따라주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십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검찰개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검찰개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뭐 했죠? 검찰개혁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지금 그 얘기를 이 방송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 법무부장이 뭐 했습니까? 뭐 했냐면 찾아보면 그 시행령 있잖아요. 시행령 정치라고 불렀던 것 중에 법령을 일부 정리한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이제까지 이분이 한 게 없고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이문정 검사의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뭐 할 얘기가 있지만 그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지적을 했습니다. 했다면 그 지금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까지 그 제가 이제 관련 소송도 해왔으니까 전공로나 아니면 뭐 전교조 시국선 이런 사건 했었거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다 집단행위 금지로 걸어서 그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난리가 났고 그랬던 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중하게 처벌하고 징계해야 되는 사안인데 덮고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에게 매우 따뜻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특히 검찰개혁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검찰총에 가깝다고 보고요. 뭐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뭐 그쪽에 있어서는 좀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법조 삼거리 함께해 주신 신유진, 전원규, 김필성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인사 프라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일교차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뉴인사 프라임 그리고 뉴스 인사이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